안녕하세요. 지니TV의 진혜숙입니다. 제 채널을 즐겨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 채널의 콘텐츠는 클래식 음악과 여행입니다. 처음에 채널을 개설하고 나서는 주로 여행 영상을 올렸어요. 북유럽 여행이라든가 프랑스, 독일, 영국 여행한 그런 여행지를 소개하는 영상을 올렸었는데 그러다가 최근에는 이제 주로 클래식 음악을 소개하는 영상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만들다 보니까 여행에 좀 소홀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여러분께 제가 여행에 관한 영상을 만들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곳은 영국의 있는 스톡온 트렌트라는 곳에 있는 월드 오브 웨지우드입니다. 유명한 도자기 회사죠. 웨지우드는 아마 이 이름을 모르시는 분들은 거의 없으실 겁니다. 여성분들, 특히 그릇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집에 이 웨지우드 제품 한두 개씩은 또 가지고 계실 거라고 믿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월드 오브 웨지우드를 소개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그릇을 좋아하기 때문에 백화점이라든가 어디 가면은 꼭 그 그릇 가게 들려서 구경을 합니다. 정말 예쁜 그릇이 많아요. 근데 그 그릇을 사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릇을 갖고자 하는 욕망과 저의 경제적 사정의 불일치로 인해서 원하는 만큼 그런 그릇을 갖지는 못하고 그저 눈요기를 하는 것에만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오래전에 제가 무슨 마음이었는지 하여튼 좀 제 수준에는 비싼 그릇 세트를 장만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레지우드를 소개하기 전에 먼저 이 그릇 구입에 얽힌 일화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인가요? 아주 오래전이죠. 친구랑 같이 이제 유럽을 여행하던 중에 독일의 하이델베르크에 들렸습니다. 근데 저는 여행을 가면 일부러 그릇 가게를 찾아가진 않지만 길거리 가다가 만약 그릇 가게가 눈에 띄면 반드시 들어가서 구경을 합니다. 근데 하이델베르크 거리를 걷고 있는데 그릇 가게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구경을 하고 있는데 정말 제 마음에 드는 그릇이 있었어요. 이 독일 회사인 빌레로이 앤 보흐 제품이었는데 정말 사고 싶었습니다. 근데 가격도 가격이지만 당시 그때는 제가 여행 중이었기 때문에 이 그릇을 사가지고 그거를 들고서 여행을 다닌다는 것이 너무 힘들었죠. 그래서 아쉽지만 할 수 없다. 그러면서 이제 발길을 돌렸는데 귀국을 하고 나서 얼마 있다가 제가 이제 모 백화점 문화센터에서 클래식 음악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대개 백화점 문화센터가 그렇듯이 제일 꼭대기층에 이제 문화센터가 있는데요. 10층에 문화센터가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한 층을 내려오면 9층인데 9층에 바로 가정용품을 파는 그런 매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물론 이제 그런 매장도 있었죠. 강의 첫날 이제 강의를 끝내고 10층에서 사실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2층으로 내려와서 집에 오면 되는데 그날따라 9층으로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가 딱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9층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릇 가게를 쭉 용하고 있는데 아니 제가 바로 하이델베르크에서 봤던 그 그릇이 바로 있는 겁니다. 한국에서 수입이 돼서 팔고 있었어요. 그 순간 얼마나 반가웠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가격을 물어봤죠. 근데 사실 그릇이라는 게 이렇게 한 개만 사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보통 이제 세트로 뭐 5개나 6개, 그것도 이제 뭐 컵하고 뭐 수프볼, 그다음에 접시 이런 식으로 이제 세트로 사야 되는데 이렇게 세트로 사다 보면은 가격이 사실 만만치 않죠. 그래서 이거 정말 사야 되나? 그리고 망설이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인생 한 번뿐인데 내가 뭐 사고 싶은 그릇 하나 못 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할부로 질렀습니다, 제가. 그래서 6개 이제 세트를 샀어요. 그러니까 수프볼과 머그컵과 이 접시를 샀습니다. 근데 그 가격이 어떠냐면 제가 이제 백화점 문화센터의 강사료, 받는 강사료, 몇 달치 강사료에 해당되는 금액이었어요. 말하자면 돈을 받기도 전에 일을 시작하는 첫날
미리 앞으로 받을 강사료를 미리 당겨서 이 그릇을 사는데 썼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이 9층으로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를 볼 때마다 참아야 하느니라 하면서 어, 그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오곤 했습니다. 왜냐하면 견물생심이라고 또 내려가서 또 예쁜 그릇이 있으면 또 질르지도 모를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늘 이제 그 유혹을 뿌리치고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고 아래층으로 내려오곤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글을 지금 이제 20년 넘게 잘 쓰고 있는데 워낙 제가 아끼는 그릇이고 또 비싸기 때문에 아주 아껴서 쓰고 있습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영상으로도 따로 찍었는데 이 그릇입니다. 근데 아껴서 쓰는데 이 머그컵만은 이제 6개 중에서 4개가 깨지고 지금 이제 2개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외의 그릇들은 제가 손님이 올 때마다 잘 쓰고 있고요. 특히 제가 이제 얼마 전서부터 살롱드 진이라고 해서 저희 집에서 클래식 음악 강의도 하면서 식사도 함께 하는 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참여한 분들에게 이제 이 그릇으로 플레이팅을 해가지고 냅킨하고 같이 이렇게 내면은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뭔가 이렇게 대접받은 느낌이 든다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잘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비싸게 샀지만 20년 넘게 잘 쓰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본전은 뽑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야기가 길어졌는데요. 이렇게 저의 그릇사랑에 대한 얘기를 해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웨지우드 월드로 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가이드 투어를 미리 신청을 해서 그것을 이제 보게 되었는데 먼저 그 웨지우드에 도착했을 때 이 넓은 그 잔디밭에 그 나무로 만든 조형물이 있었는데 그게 아주 저한테는 인상적이었습니다. 도자기 회사답게 이 나무를 갖고 이제 도자기와 그다음에 찻잔과 찻잔 받침을 만든 그런 조형물이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이파리도 자라고 있어서요. 그냥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자연 친화적이다 이런 느낌을 주었고 상당히 아이디어가 좋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안에서 아이들이 막 이렇게 숨바꼭질도 하고 있고 그래서 아주 친근한 느낌을 주는 그런 조형물이었습니다. 그 조형물을 이제 지나서 이 건물 안으로 가려고 하면 그 입구에 바로 이제 창업자인 조사이어 웨지우드의 동상이 있습니다. 웨지우드는 1758년에 이제 설립이 됐습니다. 굉장히 유서 깊은 그런 도자기 회사죠. 1758년에 회사가 세워진 이후로 어떻게 보면 영국 도자기의 자존심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영국 사람들과 함께 했던 그런 도자기 회사죠. 뭐 귀족이라던가 왕실이라던가 이런 사람들 치고 이 웨지우드 도자기 세트를 가지지 않은 사람들이 없을 정도였는데요. 그 중에서 사실 저는 이제 그 제인 오스틴이라고 아시죠? 영국의 여류 소설가인데 오만과 편견을 쓴 사람입니다. 이 제인 오스틴이 살던 집에도 이제 갔었는데 이 제인 오스틴은 사실 굉장히 좀 어렵게 살았어요. 평생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힘들게 검소하게 살았는데 이 제인 오스틴에게 오빠가 있습니다. 근데 이 오빠는 이제 아주 부잣집에 양자로 들어가서 오빠는 부자였어요. 근데 이제 제인 오스틴을 상당히 이 오빠가 많이 돌봐주었는데, 오스틴이 남긴 그 편지인가 하여튼 일기에 보면은 이 부자 오빠와 함께 런던에 가서 이 웨지우드 가게에서 웨지우드 세트를 샀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오스틴의 집에 가면은 그때 샀던 웨지우드 제품이 이렇게 전시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웨지우드는 아주 오래 전부터 많은 사람들, 영국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던 유서 깊은 도자기 회사라고 할 수 있죠. 근데 한 가지 재미있는 건 그 웨지우드 가문하고 이 종의 기원을 쓴 찰스 다윈 있죠. 이제 각별한 인연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 찰스 다윈의 아내가 엠마 웨지우드인데 바로 이 웨지우드 회사 창업자의 손녀입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서 두 사람이 부부이면서 또한 외사촌 지간이기도 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문, 그러니까 다윈 가문과 웨지우드 가문의 가계도를 보면은 이렇게 두 가문이 상당히 밀접하게 결혼이나 뭐 여러 가지로 얽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원래 찰스 다윈은 굉장히 아버지가 부자였기 때문에 워낙 금수저인데다가 또한 이제 그 웨지우드로부터도 어떤 그런 유산이라든가 이런 경제적인 그런 지원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아주 돈 걱정하지 않고 평생 자기가 하고 싶은 그런 연구를 계속할 수 있었죠. 이런 데에 있어서 그 웨지우드가 그런 경제적인 기반을 마련하는데 굉장히 커다란 기여를 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안에 들어가서 투어는 이제 가이드가 이렇게 안내를 해줘서 이제 따라가게 되어 있는데요. 저는 사실은 이 도자기를 뭐 만들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저 뭐 이렇게, 빚고 나서, 그 다음에 뭐 그림을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가마에 들어가서 이렇게 부으면 되는 거다. 이렇게 공정이 그렇게 복잡할 것이라고는 생각을 안 했어요. 근데 굉장히 그 가마로 들어가기 전까지도 상당히 많은 그런 공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 가이드가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어서 그거를 이렇게 찬찬히 보면서 이렇게 하나의 도자기가 만들어지기까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손이 정교한 어떤 기술이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중에서 사실 제일 재미있었던 것은 이제 이 도자기에다 그림을 그리는 작업을 보는 거였는데요. 사람들이 쭉 앉아서 이제 우리는 물론 이제 구격분들이 쭉 보고 있는데 개의치 않고 자기에다가 이제 전문가들이 그림을 그려놓고 있었습니다. 아주 미세한 얇은 그런 붓으로 그림을 이제 그려놓고 있었고요. 옆에 이제 아름다운 빛깔의 여러 가지 물감인가 기에 있었는데 근데 이제 그 자기 전체를 다 그리지는 않더라고요. 그중에서 붙이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붙이는 거는 처음 알았어요. 그러니까 마치 스티커처럼 되어 있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아주 복잡한 것들은 미리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스티커 같은 것을 자기에다가 붙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렇게 손으로 만드는 거는 아니구나 하는 것을 제가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네, 여하튼 하여튼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빛깔의 자기들이 만들어지는 그런 과정, 그리고 이제 나중에 가마에 들어가서 굽는 과정까지 이렇게 다 보고 나니까 이렇게 우리가 평상시에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보는 이런 자기들도 하나의 그 자기가 완성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정교한 기술이 필요한가 하는 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가이드 투어에서는 또 직접 도자기를 만들어 보는 프로그램도 있어요. 저는 그거에 참여하진 않았지만은 주로 어린아이들이 그 프로그램에 많이 참여를 하는데 직접 도자기를 만들지만 바로 가져오지는 못하죠. 아시다시피 왜 가마에 이렇게 굽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만들고 나면 그다음에 이제 집 주소를 적어주면은 나중에 다 이제 가마에서 구워가지고 집에 소포로 붙여준다고 합니다. 저는 지금은 좀 후회가 돼요. 그 체험 프로그램을 좀 한번 해볼 걸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공장을 쭉 둘러보고 나서 그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이제 이 박물관에 가죠. 그래서 웨지우드 창업 초기부터 그때까지 있었던 모든 웨지우드 제품을 전시해 놓은 것입니다. 근데 웨지우드는 이제 자기도 만들지만은 또 이렇게 장식품, 그러니까 세라믹으로 만든 그 각종 장식품도 만들죠. 그래서 뭐 아주 그런 그 그릇이라든가 뭐 꽃병이라든가 또 장식물 같은 것을 보는 재미가 아주 즐거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일종의 그 아마 그릇 좋아하시는 분들, 예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거의 황홀경을 느낄 만한 그런 곳이 아닌가. 그야말로 진짜 눈이 호강을 한다고나 할까요? 정말 아주 아름다운 그런 자기들을 마음껏 감상할 수 있는 그런 박물관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어디로 가냐면 바로 티룸으로 가죠. 그래서 이제 티룸은 웨지우드 티룸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실내 장식이. 근데 이제 이 실내 장식도 시즌에 따라서 이를테면 크리스마스라든가 뭐 부활절이라든가 뭐 할로윈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바뀐다고 하는데요. 하여튼 굉장히 모던하면서도 화사하면서도 화려한 그런 티룸에서 이제 그 웨지우드 아름다운 웨지우드 잔과 차주전자에다가 웨지우드는 또 자체 그 차를 또 팔거든요. 그래서 그 차를 마시는 간단한 그런 쿠키와 함께 마시는 그런 것이 이제 투어 프로그램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아주 아름다운 잔에 이렇게 차를 마시고 있으니까 제가 좀 마치 뭐 영국의 무슨 귀족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주 황홀한 그런 체험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결국 마지막에 하이라이트는 바로 이제 쇼핑몰이죠. 그래서 쇼핑몰에 가면은 이제 이 신제품을 그 시중보다 어느 정도 디스카운트 된 가격으로 이제 팔고 있었는데요. 제가 갔을 때가 이제 2016년이었는데 그 2016년에 제품을 팔고 있었습니다. 그게 사실 제 마음에 상당히 들었어요. 근데 역시 가격이 만만치 않았죠. 뭐, 찻잔 하나를 사려면 살 수 있겠지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릇이라는 것은 이제 세트로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희 욕망과 저의 경제적 사정이 일치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생각하기는 싫고요. 이거 뭐 여행 중에 이런 거 어떻게 갖고 가? 못 사지? 제가 이제 이러면서 마치 여우의 심포도처럼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같이 있던 저희 남편이 남의 속도 모르고 뭐라고 하냐면, 여기 저기 주소 적어주면 잘 포장해가지고 집에까지 쇼핑 다 해준대. 막 이러면서 계속 이제 사라고 막 저를 부추기는 겁니다. 근데 저희 남편은 그때뿐만 아니라 어디서든지 제가 뭐를 살까 말까 망설이면 옆에서 계속 사라고 부추기는 사람입니다. 근데 뭐, 누구 돈으로 사냐? 물론 제 돈으로 사라는 얘기입니다. 자기 돈 안 드니까 이렇게 마음껏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이거는 그냥 내가 나중에 로또에 당첨되면 장만하는 거로 할게. 이렇게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 와서 로또를 열심히 사야 되겠다라고 그때는 결심을 했지만 아직까지 그 결심을 실행에 옮기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노력을 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행운이 찾아오겠습니까? 노력을 해야겠죠. 네, 여하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또 당첨된 후에 외주도 전 제품을 세트로 장만하겠다는 저의 꿈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뭐 여러 가지 또 일화까지 섞어서 외지우드 갔다 온 얘기 전해드렸는데요. 그릇 좋아하시는 분, 특히 여성분들은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볼만하고 재미있어요. 그리고 그 외에도 제가 이제 여성 취향을 저격하는 또 몇 군데를 이제 또 영상을 만들 예정인데요. 외지우드 말고 또 하나 있죠. 양대 산맥이라고 하신 포트 메리온이 있는데 저는 이제 포트 메리온 공장보다는 이 웨일즈의 그 포트 메리온 빌리지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는 아마 가보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텐데, 여기도 아주 여성 취향을 저격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스트리아 인스부르크에는 스와롭스키 월드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도 정말 볼만합니다. 그래서, 여성 취향 저격 시리즈 2탄, 3탄을 이어서 계속 만들 예정이니까요.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이제 티룸에서 차를 마셨다고 했잖아요. 그때 뭘 마셨냐면 얼그레이 티를 마셨습니다. 이 얼그레이 티 좋아하시는 분들 많은데 이 얼그레이가 누구의 레시피인가 잘 모르실 거예요. 이 얼그레이는 영국 총리까지 지낸 이 백작이라는 사람의 레시피입니다. 근데 이 사람의 그 좀 뭐랄까 사생활이 굉장히 재미있어요. 영화로도 만들어지기도 했었는데요. 이 이야기는 제가 이미 영상으로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영상 뒷부분에 이어보기 영상으로 올려놓을 테니까 얼그레이 차에 얽힌 그리고 그 그레이 백작의 사생활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그리고 그것과 얽힌 그 여행지가 있는데요. 그것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어보기 영상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